안녕하세요. 몰입 상태에서 수학 공부하기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수학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어떤 유튜브에서 학생과 어머니가 찾아오신대요. 주로 이제 중학생이겠죠. 우리 아이는 뭐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다 했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장 기본서인 수상, 수학의 정석 기본을 꺼내서 아무 곳이나 펼쳐서 문제를 풀어보겠네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를 푸는 학생이 거의 없대요. 분명히 수원, 수투, 미적까지 했는데 가장 기본서인 수상, 수학의 정석 기본을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결국은 수학 선행을 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기본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안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생각이 나는 걸까요? 자, 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쉬운 문제를 보면 생각을 하기도 전에 풀이 방법이 생각이 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일까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즉, 쉬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저절로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문제는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는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무의식 뇌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무의식 뇌는 무엇을 근거로 생각이 난다, 안 난다를 결정할까요? 그거는 뇌신경의 전자전달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이 빨리 생각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 뇌신경의 전자전달 속도가 빠른가?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뇌신경 회로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뇌신경 회로가 튼튼한가? 그러면 뇌신경 회로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뭐지? 그거는 뇌과학에서 몰입이라고 밝혔습니다. 몰입이 되면 가장 빠르게 뇌신경 회로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분홍색이 엑손이라고 불리는 뇌신경이고요. 여기 마일린은 그 전기선의 피복처럼 엑손을 보호해주는 바깥 껍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엑손과 마일린이 두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면은 전자전달 속도, 즉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전달 속도가 향상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문제 해결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서 몰입을 체험했던 친구들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집중이 잘 된다, 문제가 잘 풀린다,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뭔가 빨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손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어, 몰입이 굉장히 깊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쇼팽 콩쿨은 이게 엄청난 피아노 콩쿨이라고 해요. 여기서 21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손이 저절로 연주했다. 그죠? 어, 연주되는 걸 봤다는 거죠. 자, 이 친구처럼요. 손이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주 깊은 몰입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요. 뭐 여기 중학생들처럼 뭐 다른 과목에서도 엄청나게 공부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전과목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몰입의 대가이신 서울대 황동문 교수님이 쓰신 책들인데요. 여기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황동문 교수님 그 강의가 되게 많은데요.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뭐 변호사, 변리사, 뭐 여러 가지 뭐 회계사 뭐 이런 시험들을 합격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얕은 몰입과 깊은 몰입으로 구분을 하세요. 얕은 몰입은 뭐냐면은 그냥 공부하는 동안 뭐 몇 시간, 몇 분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깊은 몰입은 그냥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내내 몰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 여기 몰입 상태에서 수학 공부의 특강에서는 얕은 몰입,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몰입하는 거를 훈련하게 됩니다. 자,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가지 대상에 주의가 지속적으로 두어지게 되면 우리 뇌는요, 처리 효율을 올려버려요. 이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몰입에 들어간 절차는 뭐냐면요, 처음에 주의 훈련을 해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나거나 핸드폰이 하고 싶거나 뭐가 먹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주저없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근데 주의 훈련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다가 친구 생각이 났을 때, 아, 친구 생각이 났구나를 알아차리고 다시 공부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의가 이동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필요한 대상에 주의를 두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기 머릿속에서 공부에 필요한 생각과 필요 없는 생각을 구분하게 되고 필요한 생각을 쭉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누구나 5분 안에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안내에 따라서 하게 되면 누구나 5분 안에 몰입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친구들처럼 수학에서 몰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 공부란 거는 그냥 항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공부 습관으로 잡아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몰입 상태에서 수학 공부하기 특강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공부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냥 공부할 때 몰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공부에서는 엄청난, 효율을 얻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